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재인이 사랑하는 작가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재인들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 네, 그렇죠.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오는 작가라는 거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요, 번갈아 가면서 작품을 달리하면서 시험 문제에 되게 잘 나오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아 성찰이라는 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동주 시인 하면 이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라는 말은 스스로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은 반성한다, 찰은 살필 찰자거든요. 살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살펴본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키워드를 가지고 시험 문제에 이때까지 되게 자주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셨는데 지문의 맨 끝에 봤는데 윤동주 시인이다. 그러면 선지에서 성찰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답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요 작품으로는 자아 성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형식상의 특징이라든지 그 안에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한번 내셨더라고요. 한번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내셨길래 이 작품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작품 제목을 볼게요. 길이라는 작품이네요. 여러분 항상 시에서 제목은 힌트입니다. 이 길이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작가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네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이야기를 안 나와 있어요.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더듬 해가지고 길에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길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제목이 길이라고 했잖아요. 이 길은 어떤 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서 길은 돌담을 끼고 간다고 했습니다. 잠깐 돌담 좀 그려볼게요. 네, 돌담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서 하나의 돌담을 끼고 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돌담,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돌담은요, 세문을 굳게 닫았다고 했습니다. 자, 세문을 굳게 닫았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통하지 않고, 뭐예요? 단절된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면 돌담이라든지 세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뭔가 단절의 느낌을 주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네요. 그러면 뭐예요? 뭔가 소통하는 것을 막는 단절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했어요. 게다가 그림자까지 드리웠다고요? 여기에서 길이 만약에 인생을 뜻한다면 그림자를 드리웠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것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이 사람이 일제 치하에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암울한 현실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그 다음에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길은 인생길이겠네요. 계속 영속성, 계속된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네요. 그러면서 쭉 길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돌담을 더듬어서 게다가 눈물을 지어 가면서 지금 뭐예요? 방황하고 있네요.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라고 했어요. 돌담을 더듬어 가지고 힘겹게 지금은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 때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무슨 드라마의 주제가로도 좀 나왔는데요. 하늘은요 부끄럽게 푸릅니다 라고 했어요. 윤동주 시인이 또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늘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하늘은 부끄럽게 푸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늘은요 부끄러움을 알려주는 존재로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인은 현실을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부끄럽게 느끼고 있네요. 그러면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 하늘은 바로 뭐예요?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되겠죠. 그쵸?
자아 성찰의 매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이 길이네요. 그러면서 다음 저쪽에요. 내가 남아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여기에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저 단 너머에도 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에서는 일제시치아 속에 있는 현실적인 자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쪽 너머에는 뭐예요? 이상적인 자아, 본질적인 자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원하는 자아이겠죠. 그러니까 이상적 자아. 이상적 자아는 어떤 자아일까요? 작가 입장에서는요.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바로 저항적 자아가 되겠죠. 그런 다음 저쪽에 바로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이 나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상적 자아, 본질적 자아, 얘를 말하는 거겠죠. 내가 사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나는요, 바로 어떤 나가 되나요? 현실적인 자아가 되겠죠. 내가 사는 것은요,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때까지 잃은 것을 찾은 거, 그 잃은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본질적인 자, 이상적인 자, 저항적인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주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러한 본질적인 자를 찾고자 하는 그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출제위원은 이거 너무 작품을 해석하는 쪽으로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맞추기가 조금 힘들겠다, 버겁겠다 생각을 해서 약간 형식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로 좀 나왔습니다. 자, 한번 그럼 문제를 살펴볼까요? 10번.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행과 연의 구별이 없다? 왜 없습니까? 여기 연도 있고요. 행도 있고 죄송합니다. 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도 구별이 있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 후각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코가 아플 때 어디 갑니까? 코에 문제가 있을 때 입이 인, 후가 가죠. 그러니까 냄새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시각적 심상이 있었죠. 시각하고 관련됐죠. 그래서 답은 아닙니다. 3번.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계절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비읍니다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했다. 그랬나요? 그러면 색깔을 조금 한번 달리 해볼게요. 잘 보니까 비읍니다 보이십니까? 비읍니다 보이십니까? 비읍니다 보이십니까? 비읍니다 보이십니까? 비읍니다. 네, 반복의 연속이 되면요, 이것은 운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읍니다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한다. 네, 이거 맞습니다. 그러면 11번 볼게요. A에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라고 했습니다. A에 나타났다고요? A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면 어디에 갑니까? 분실물센터에 가죠. 즉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기억의 문맥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히려 12번이 좀 어렵다고 느껴졌었는데요. 12번을 보니까 세문을 굳게 닫아 라고 했는데, 이거를 오히려 학생들은 이걸 그대로 그 자체로 생각해서 크게 어렵게 안 느꼈다는 학생들도 오히려 많았습니다. 자, 보니까 뭐예요? 굳게 닫았다고 했으니까 교류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발전 아니고요, 순환 아니고 부정적 의미인 단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위시의 분위기, 어떤 분위기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아 성찰하는, 고백하는 분위기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윤동주의 시인의 작품은 자아 성찰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요 정도 분위기를 물어보는 문제로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시 자체로는 수능에도 잘 나올 정도로 수능에도 인제 나올 정도로 좀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인데요. 그렇지만 어 높았던 지문이기는 하지만요. 검정고시 수준 정도로 문제의 난이도를 좀 낮춰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윤동주의 시 중에서 다른 작품이 뭐 또 다른 고향이라든지 별 해는 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죠. 시죠. 서시도 유명하죠. 쉽게 쓰여진 시, 뭐 십자가, 자화상, 참회록 같은 다른 시가 나와도 자아성찰이라는 키워드를 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